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 멀리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출장을 갔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 3개국의 학생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날씨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입맛에도 뭐 음식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종합해서 다음 주에 하나의 유익하고 좋은, 아마 보기 되게 쉽지 않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같이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색다른 수업입니다. 현대미술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보게 될 건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미술에서도 구도라는 거, 구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작품이 있죠. 바로 피에트 몬드리앙입니다. 이 몬드리앙의 작품을 오늘 잠시 감상을 하고 이 감상을 통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는다면 평면적인 구도를 어떤 현대미술에서의 어떤 구도를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업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평면적인 작업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그 얻은 영감을 가지고 3D, 즉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초 건축, 기초 디자인 수업을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재미난 수업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피에트 몬드리앙의 영감을 얻어서 평면적인 재미난 아이들과의 수업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보실까요? 몬드리앙에서 영감을 얻다. 평면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재료는 아주 간단하게 테이프와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테이프는 일반적인 마스킹 테이프, 종이 마스킹 테이프로 다양한 색깔, 특히 삼원색과 검정색이 꼭 필요하고요. 얇고 굵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사이즈가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테이프들을 잘라서 붙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디에 어떤 굵기의 선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이 테이프들을 붙이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길게 때는 길고 짧을 때는 짧고 왼쪽에 했으면 오른쪽이나 또는 중간이나 다른 위치에 반복해서 붙여도 보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정답은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붙여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수직으로 세로로 테이프를 2개를 붙였다면 이번에는 지금 세로가 많다 보니까 가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굵은 선을 하나 붙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좀 아이들이 작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또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쉽게 위해서는 가위를 미리 종이 테이프의 끝부분을 잘 잘라서 깔끔한 선으로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굵은 선도 나타났고요. 물론 하나는 중앙에 또 하나는 가상자리에 오른쪽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노란색 종이 테이프로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요. 일단 여기서도 보면 세로로 된 선이 3개, 가로로 된 선이 지금 2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번에 다시 그 노란색 선을 가지고 왼쪽 편에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가로와 세로 그리고 굵고 얇고 좌우 상하 이런 부분에 재미있는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가로로 빨간 선을 검정색 선 위에 이렇게 붙이면서 왼쪽 편에 있는 저 노란색 선과 연결이 되는 연장선상에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선으로 지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좌우 상하
그리고 굵고 얇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다이나믹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파란색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는 이제 가로로 파란색 종이테이프를 이렇게 붙였고요. 사진 좀 길이 좀 갔어요. 아마 분명히 여기서 좀 고민을 하다가 파란색을 또 어디다 넣어야 될지 여기다가 한번 넣고 이번에는 가로로 넣어봤습니다. 결국은 가로 중앙이 좀 더 끊겨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비로소 좀 더 차 있고 서로 연결되고 균형이 좀 맞아가는 안정감을 주는 저 파란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얇은 파란색 종이 테이프를 우측 상단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붙여보기로 했어요. 맞춰주면서 위에 부분이 허전했던 것이 좀 더 무게감이 생겼습니다. 자, 빨간 것도 지금 하나만 있었는데 너무 외롭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 테이프를 세로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도 역시 좌측에, 왜냐하면 지금 좌측에 이 네모 세 개가 거의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같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브레이킹 시켜줘야 돼요. 좀 그랬을 때 아마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다양성에 대한 작품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평면적인 작업에 물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은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3원색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 그림은 사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를 질문을 하세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보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돌려보세요. 만약에 파란색을 여기에 칠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파란색이 그 바로 옆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색깔들이 있는 곳에 정반대의 색깔 이름들을 채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왼쪽에 파란색으로 노란색과 검정색이 있는 왼쪽에다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감은 그냥 일반 수채 물감이고요. 여기다가 물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붓이 살짝만 젖어 있는 정도의 선에서 물감으로 납작붓을 사용해서 칠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채색을 할 때 어떤 색을 먼저 하고 어떻게 색을 칠하는지 큰 규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색깔을 정해서 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색깔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에 여러 군데 제가 원하는 방향 그런데 칠을 하고 나서 붓을 씻고 색을 바꿉니다. 그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색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칠을 하신다면 한 번에 만약에 여기서 파란 색깔을 칠했다면 그 파란색을 계속 유지하고 어디에 또 파란색이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거기도 파란색을 칠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아래에 작게 해줬으면 위에 다시 파란색으로 좀 더 강하게 채색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파란색 좀 이제 힘이 세졌죠? 힘이 세졌는데 왜 주로 이제 왼쪽과 아래쪽 이쪽에 살짝 있습니다. 이번엔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을 그 파란색 옆에 채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은 거의 반대 색깔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 그려져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조형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대비되면서 탁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좀 유도하기 위해서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을 여기서 채색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반복하고 자기가 그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채색을 하게 되면 어느 일정 그 기간이 되면 작품이 완성이 되었겠다라는 어떤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부분에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빨간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빨간색 긴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 가운데에 약간 다른 방식을 써보기로 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아주 연한 주황색을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 긴 직사각형에 채색을 해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서로 혼합되는 화합을 이루는 그런 것을 가장 중앙에 배치시키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제가 내리는 결정이고 이 작품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구도에서의 대칭,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기가 많은 관찰과 함께 보다 보면 어디에 색을 칠하거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균형이 맞는지, 조화가 잘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 맞는 어떤 그런 그림이면서도 어떤 때는 또 불균형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감각을 믿고 채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먼주양의 작품을 통해서 2D, 즉 평면적인 작품을 구도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다면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한 영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멋진 3D 건축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